김호중 씨랑 같이 이제 그 동석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공개가 됐죠. 개그맨과 이제 그 래퍼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슬리피라고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허경환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밝혀진 거는 이제 정찬우 씨랑 길 씨였습니다. 정찬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황 장애로 인해 가지고 활동 중지를 선언하고 한 5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길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등남했다라고도 제가 알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정찬우 씨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제 그 음주 방송을 했다 뭐 이런 논란이 있으셨죠. 그리고 길 씨 같은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그 무한도전 출연하고 있었을 때 음주 관련된 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? 근데 하필이면 이번에 또 김호중 씨랑 정찬우 길이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된 게 다른 게 아니라 정찬우랑 길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서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끼리끼리 모인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혀를 지금 차고 있는 상태인데 정찬우 씨랑 길 씨 같은 경우도 어제까지만 해도 범죄 혐의가 입증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방조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. 만약에 이제 같이 술을 마셨는데 이 사람이 차를 타고 가겠다라고 막 해요. 음주를 막 하겠다라고 해.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래 음주 잘해.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처벌의 수위가 세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음주운전 방조죄 같은 게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서 정찬우 씨랑 길 씨 같은 경우도 혹시 방조죄가 적용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경찰은 일단 정찬우 씨랑 길에 대해 가지고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는 적용할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다. 적용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. 정찬우 씨 같은 경우는 즉각적으로 입장을 또 냈었죠. 그래서 스크린 골프를 칠 때까지만 같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유흥업소나 아니면은 이제 식당에서 같이 따라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게 정찬우 씨의 입장이었습니다. 그런데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스크린 골프에서도 거기서도 원래 술을 마실 수가 있거든요. 스크린 골프에서도. 그리고 스크린 골프 직원 같은 경우도 그때 뭐 비스무리한 증언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스크린 골프에서 뭐 술을 마셨다라는 등.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스크린 골프를 치면서도 술을 마셨다라고 한다면 정찬우 씨한테도 이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이 일단 정찬우 씨에 대해 가지고 방조죄 지금 검토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니 일단 검찰이 확인한 바로는 정찬우 씨는 정말로 스크린 골프만 같이 쳤었고 스크린 골프를 칠 때는 음주가 없었다라고 일단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유흥업소까지 같이 있었는지 식당까지 같이 있었는지 이게 이제 그 확인이 안 되고 있었는데 길 씨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방조죄를 적용할 생각이 없다라고 검찰이 얘기하는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 아마 길 씨 같은 경우도 스크린 골프까지만 같이 하고 자리를 뜬 것으로 지금 이제 확인이 됩니다. 본인 스스로 같은 경우는 이제 택시를 타고 갔고 그리고 유흥업소까지 만약에 같이 있었다라고 해도 사실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유흥업소 때까지 같은 경우는 그 저기 김호중 씨가 대리를 불러서 가지 않았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그거는 이제 음주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유흥업소 때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가 그 유흥업소 직원이 불러줬던 대리기사를 타고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때 길 씨가 만약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이 되지 않겠죠. 그래서 정찬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스크린 골프까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고 길 씨 같은 경우는 나도 마찬가지로 스크린 골프만 같이 쳤다.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유흥업소까지 일단 그 김호중 씨랑 같이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. 그런데 유흥업소 같은 경우도 대리를 불러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길 씨는 택시를 타고 갔으니까 음주운전 방조가 적용이 되지 않겠죠. 자, 그러면 정찬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냐? 왜 도대체 애당초 김호중 씨와의 만남이 이렇게 성립이 됐는지를 보니까 길 씨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가 이제 곡 의뢰를 해가지고 처음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김호중 씨가 뭐 랩도 하나요? 아니면 뭐 길 씨가 뭐 트로트를 뭐 작곡할 수도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그렇게 만났다고 하고 정찬우 씨 같은 경우는 김호중 씨랑 굉장히 인연이 깊더라고요. 정찬우 씨가 그 소속돼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곳이 다른 데가 아니라 김호중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. 거기서 이광덕 대표가 28.4%, 최재호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 29.7%, 정찬우 씨가 무려 28.3%나 가지고 있었는데 정찬우 씨 같은 경우는 좀 잘못 엮인 것 같아요. 김호중 씨한테 좀 잘못 엮여가지고 물론 이제
이제 그 트로트 쪽이다 보니까 이게 좀 돈벌이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무려 283억 가까이 되는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. 사실상 손해를 봤을 거로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습니다. 무려 283억입니다. 반대로 이제 그 이강득 대표 매니저를 시켜가지고 대리자수를 시켰다라고 하는 이강득 대표 같은 경우는 37억 가까이 되는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당초 이제 카카오엔터가 당시 이제 그 투자를 했었을 때 10%씩 지분을 사갔었고 10%의 지분을 사갔습니다. 이강득과 정찬우 씨 5% 해가지고 10%의 주식을 매입했는데 그때 당시 사갔던 금액이 256억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. 75억이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75억에 사갔다는 얘기는 이 생각엔터테인먼트의 가치 자체를 750억으로 당시 카카오엔터가 2022년도에 봤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매각 대금을 이제 했으면은 이강득 씨 같은 경우는 37억 5천을 벌었을 거고 정찬우 씨 또한 마찬가지로 37억 5천을 벌었을 겁니다. 완전히 그냥 뭐 대박이 났죠. 그렇죠? 그때까지만 해도 막 대박이 났다라고 정찬우 씨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1년 딱 지나가지고 2023년도에 SBS 또한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또 투자를 했습니다. 그때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최이사라고 하는 사람의 지분 3.6%를 사갔는데 3.6%를 36억에 사갔다라고 해요. 그 얘기는 이제 생각엔터테인먼트의 기업 가치를 무려 1,000억으로 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그러면은 2023년도에 정찬우 씨가 자기가 갖고 있던 지분 28.3%를 매각을 했으면은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겠습니까? 무려 283억을 벌 수가 있었겠죠. 그런데 아마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거를 지금 매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이후에 이제 김호중 씨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 지금 주식 같은 경우는 휴지 조각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? 생각엔터테인먼트 자체가 지금 이제 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정찬우 씨도 283억을 벌 수 있었지만 이게 휴지 조각이 돼버렸다라는 것이고 물론 이제 뭐 37억 5천 벌기는 벌었지만 283억이라고 하는 돈은 언제 우리가 만져볼 수가 있겠습니까? 근데 그 돈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됐다라고 하니까 정찬우 씨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들 노르시겠죠. 카카오엔터나 SBS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엔터 자체가 폐업을 하게 되면서 투자했던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게 되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그 김호중 씨 사태 같은 경우는 참 엮여 있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많이 주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은 오히려 이익을 보는 이강득 씨 같은 경우는 이익을 보는 이런 지금 상태가 된 것인데 참 씁쓸하다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참 이게 그 길 씨도 그렇고 정찬우 씨도 그렇고 하필이면은 이게 다 사필 규정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하필이면은 그런 사람이랑 엮여가지고 이렇게 돈을 잃기도 하고 참 그 이광득 씨 같은 뭐 다 전부 다 좀 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근데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KBS가 이번에 이제 그 김호중 씨를 출연 금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같은 경우도 다 지금 손절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솔직히 재판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 조국도 지금 이제 2심까지도 결과가 나왔고 정경심 같은 경우는 대법원까지도 확정 판결이 나왔고 그런 상태인데 당시 이제 그 조국 지지자들 거의 국민 가운데 한 40% 가까이는 조국에 대해 가지고 뭐라고 생각했습니까?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볼 수가 없다.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 아니었어요? 조국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했죠. 근데 불과 그게 터지기 한 3, 4년 전에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 때를 생각해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탄핵을 당했습니다. 헌재에 의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탄핵을 당했죠. 당시엔 1심 재판 결과도 안 나왔었습니다.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로 1심 재판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중졸이 돼버렸었죠. 근데 이제 그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국회의원입니다.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입니다. 조국의 딸 같은 경우는 또 좀 있으면 결혼한다라고 하고 입학 취소가 되는 것도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? 시간을 끌어가지고 정경심 교수 대법원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도 뭐 압박하다시피 해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김호중 씨의 팬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. 왜 도대체 김호중만
1심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손절당하고 출연 금지까지 돼야 되는가? 참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.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? 나라가 비정상인 상태인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애를 써가지고 정상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겠죠. 네,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